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오늘 또 시원쌤입니다. 오늘은 선생님이랑 뭘 해볼 거냐? 앵무새가 이제 동덕여대에서 또 나왔죠. 그 다음에 상명대 예상문제도 앵무새가 있고, 요즘 따라서 이제 자연물 같은 게 좀 많이 나온 추세인데, 기초자연에서 특히나 동물이나 좀 식물들 이런 것들도 상당히 많이 나오는 편이기 때문에 어떻게 그린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앵무새가 가지고 있는 인상이나 동색, 그 다음에 어떻게 표현해야 되는지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줄 생각이고, 첫 번째는 일단은 비율부터 어떻게 그리면 좋을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녹화 잘 되고 있나? 좋습니다. 자, 일단은 사진을 한번 같이 보면은, 자, 여기 앵무새, 금강앵무라고 해요. 자, 이렇게 보게 되면은, 우리들이 제일 많이 하는 실수는 이 새가 가지고 있는 비율에 대해서 좀 간과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리냐면은 이제 얼굴 같은 걸 이제 굉장히 크게 그린다는 거죠. 우리가 딱 봤을 때 이제 인상은 얼굴이 보이니까 잘 크지 않나?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사실 이 새 같은 경우는 이 얼굴보다는 좀 날개와 꼬리 같은 좀 전체적인 실루엣적인 부분에서 신경을 좀 많이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얼굴이 좀 크고 얼굴이 좀 작고 그다음에 이제 날개와 꼬리가 굉장히 길다.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보게 되면은 이 머리통은 이 정도라면은 이제 날개가 거의 몸통만 하죠. 몸통보다 더 커요. 펼치게 되면은. 그리고 여기 꼬리 같은 경우도 거의 이 정도의 비율과 맞먹는 정도를 가지고 있다. 그걸 여러분들이 좀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게 좀 첫 번째 좀 말하고 싶은 부분인 거고. 그래서 다른 뷰를 보게 되면은 다 마찬가지죠. 자, 그 다음에 지금 보면은 뭐 새가슴이란 얘기도 있잖아요. 그래서 전체적인 비율로 봤었을 때 이 가슴팍이 상당히 많이 발달돼 있다. 그래서 새를 그릴 때는 이 윗가슴 부분을 굉장히 큼직하고 넓게 그려주고, 그 다음에 머리통을 이렇게 그려주는 식으로 보여주면 좀 좋겠다. 이거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좀 좋겠고요. 자, 그래서 일단 머리가 좀 작고 날개가 크고 꼬리 발도 상당히 큰 편이다. 아니면 좋을 것 같고, 그래도 우리가 인상을 딱 잡아주는 부분은 머리이기 때문에 과연 머리는 어떤 식으로 그리면 좋을 것인가 여러분들 같이 봐보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머리 같은 경우는 선생님이 여기다가 딱 해놨는데, 자, 이걸 보면서 같이 얘기를 합시다. 자, 보통 앵무새 같은 경우는 앵무새를 제외한 다른 새들도 좀 마찬가지지만은 머리 모양에서는 상당히 좀 비슷한 느낌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어떤 느낌을 가지고 있느냐? 전반적으로 이런 식으로 피자 형태, 원을 이렇게 좀 잘라놓은, 원을 이렇게 좀 잘라놓은 이런 형태를 좀 가지고 있고, 가장 특징적인 부분은 무엇이냐? 여기 이 머리 부분이 굉장히 납작하다. 얘네들은 좀 아마 뇌가 약간 좀 작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림을 그릴 때 좀 실수를 많이 하는 부분이, 이 새를 그리는데 이 윗머리 부분을 이런 식으로 너무 높게 그린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사실은 대부분의 새들 같은 경우는 여기가 굉장히 납작해서 이런 식으로 바로 목 부분으로 이렇게 떨어진 식으로, 이렇게 목 부분을 떨어진 식으로의 형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이 정수리 형태 좀 줄여줬으면 좋겠고, 그래서 기본 도형화를 시키자면은 약간 이런 느낌. 이거 잘못 그렸네요. 약간 이런 느낌. 이런 식의 형태를 기본 도형으로 좀 삼아주면은 좀 좋지 않을까. 좀 그거에 대해서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은 좀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부리 같은 경우가 이제 새들마다 약간씩의 모양이 좀 달라요. 그래서 이 부리 모양을 어떻게 잡느냐, 그거에 따라서 비둘기가 될 수도 있고, 펭귄도 될 수 있고, 독수리가 될 수도 있고, 앵무새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앵무새 같은 경우는 그러면은 부리 모양이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여러분들 좀 같이 봤으면 좋겠는데, 자, 이 사이드 뷰를 보면은 좀 명확하게 알 수 있죠. 이 앵무새 사이드 뷰를 보게 되면은 약간 이런 식으로, 자, 여기가 굉장히 넓어요. 맞닿아 있는 부분이 굉장히 넓다. 네.
넓기 때문에 지금 이 얼굴 부분, 여기 맞닿은 부분을 굉장히 넓게 그려주고 그 다음에 이쪽으로 하면서 굉장히 낮은 뭐라 할까 반원의 모양 약간 그런 걸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윗부리가 굉장히 크고 이게 다른 새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 있냐? 예를 들어서 뭐 비둘기다 이러면은 선생님 그러는 것처럼 여기가 이렇게 돼 있으면 아랫부리 쪽이 좀 작아요. 아랫부리가 좀 작은 편인데 이 앵무새 같은 경우는 아랫부리가 굉장히 이런 식으로 넓적하게 이런 형태를 가지고 있고 윗부리 또한 앞쪽으로 나와 있는 게 아니라 약간 아래로 이렇게 나무를 파야 되나? 이게 아마 용도마다 약간 좀 느낌이 다를 거예요. 근데 얘들은 굉장히 부리가 뾰족한 부분이 아래쪽을 향하고 있다. 그러면은 지금 보면은 선생님이 여기다가 앞쪽으로 나와 있는 이런 새와 여새 같은 경우는 확실히 인상에 대한 차이가 생기는 게 보이죠. 그래서 앵무새 같은 경우는 이제 부리 부분을 좀 여러분들께서 신경을 좀 많이 썼으면 좋겠어요. 얼굴과 맞닿아 있는 표면적이 굉장히 넓고 일단 아랫부리가 상당히 넓은 편이다. 그 다음 윗부리 또한 아래쪽을 향하고 있다. 그걸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서도 보게 되면 그래서 부리가 앞으로 솟는 게 아니라 아래쪽으로 호선을 그리면서 이런 느낌으로 나오게 되는 거고 아래쪽 같은 경우는 굉장히 넓은 이런 형태가 나오게 된다. 그래서 그것까지 여러분들이 좀 신경 써주면 좋지 않을까. 거의 턱까지 그냥 부리로 다 그린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머리 부분에서 이 부분에서 바로 부리가 시작한다. 그래서 상당히 넓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계시면은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눈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 좀 같이 보면 좀 좋을 것 같은데, 자, 눈을 보게 되면, 굉장히 징그러워요. 새 같은 경우가 사실 멀리서 봤었을 때는 되게 우와 이쁘다 이럴 수 있겠지만은 자세히 보게 되면은 또 굉장히 징그러운 형태를 좀 가지고 있는데, 자, 이 눈을 보세요. 우와, 쉣. 눈 주변으로 굉장히 주름도 좀 많은 편이고 그 다음에 눈도 굉장히 동그랗거든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 그림 그릴 때 이런 부분들을 너무 단순하게 표현해버리면은 좀 약간 밍밍해 보여요. 약간 멍청해 보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 주변으로는 이런 주름에 대한 표현들을 조금 확실하게 해주면서 거기에 대한 이미지 표현이 좀 들어와야지 좀 좋지 않을까. 그거 좀 알고 있으면 좀 좋을 것 같고 이건 한 가지의 좀 팁인데 여러분들이 이제 그림을 그릴 때 내가 그린 동물은 왜 이렇게 무섭지?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게 왜 무서워지느냐? 이 홍채라고 하나요? 그래서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눈이 있어. 여기 A 눈이 있고 여기에 B 눈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눈동자가 이렇게 작을수록 우리가 좀 무섭다고 느껴요. 얘 왜 이렇게 무서워? 이런 식으로. 근데 실제 앵무새 같은 경우도 굉장히 보면은 이 눈동자가 굉장히 작은 편이에요. 작은 편이어서 뭔가 노려보는 것 같고 약간 그런 느낌이 드는데 이걸 내가 조금은 더 귀엽게 그리고 싶다 이러면은 이 눈동자 크기를 약간씩 키워줄수록 눈동자 크기를 키워줄수록 뭔가 봤었을 때 좀 순해 보이고 좀 더 귀여워 보이는 인상이 생긴다. 근데 어떻게 보면은 우린 그림으로서 좀 호감을 줘야 되는 입장에서 너무 무섭게 그리는 것보다는 살짝은 좀 이런 눈동자에 대한 이미지를 살려주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명암을 표현할 때도 명암도 약간 위쪽 명암을 살짝은 눌러주고 그 다음에 하단부는 약간 밝게 가주는 식으로 금속처럼 뭔가 투명하게 해주면 좋겠고 여기에 하이라이트까지 딱 써주면은 좀 말똥말똥한 눈을 얻을 수 있다. 그래서 이거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고 있으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눈을 그릴 때는 반드시 좀 너무 부리부리하고 너무 무섭게 그리기보다는 조금만 귀여운 인상이 살짝은 있는 편이 좀 좋지 않을까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싶고요. 뭐 여러분들이 서클렌즈나 뭐 렌즈 같은 거 끼는 것도 같은 이유겠죠. 선생님도 눈 때문에 좀 무섭다는 인상을 좀 많이 받았는데 이게 비단 앵무새가 아니라 어떤 동물을 그리더라도 좀 걔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에 따라서 얘가 좀 귀여운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동물이라면은 조금 눈동자는 크게 뭐 독수리처럼 좀 날렵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애들이라면은 조금은 작게 그리는 편이 좋겠죠. 그래서 그 부분 생각하고 있으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 다음은 이제 뭐냐? 음, 자, 얼굴에서 제일 중요한 지금 부리 부분이랑 그 다음에 이제 코까지 부리 부분이랑 이제 눈까지 이렇게 해봤는데요. 여기서 이제 문양이 어느 방향으로 나오고 있는지도 되게 중요하겠죠. 이런 식으로 한쪽으로 모이는 이런 문양들이 생긴다. 이거는 얘 눈 모양에 맞춰서 만들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다들 새한테 콧구녕이 있나요? 이 얘기를 되게 많이 들어요. 새도 숨을 쉬어야죠. 그쵸? 그래서 새한테는 이런 식으로 콧구녕이 존재를 하는데 보통 얘가 이렇게 사이드 뷰로 있는 기준으로 봤을 때는 거의 대략 일자로 약간 이렇게 이어졌을 때 콧구녕이 끝나는 거 바로 위에 눈이 많이 발생을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좀 더 콧구녕에 대한 이미지들은 좀 확실하게 표현해주면 좀 좋지 않을까. 이거 좀 첫 번째고, 우리가 이제 얼굴을, 머리통을 이제 그릴 건데, 어떻게 그려야지 이쁠까? 선생님이 이제 물체를 그릴 때도 조금 더 공간감이 돋보일 수 있는 어떤 극시점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앵무새 그릴 때도 좀 어떤 이쁜 각도가 뭐가 있을까 많이 연구를 할 거예요. 일단 좀 안 좋은 예시를 먼저 보여주자면은 이런 앵무새 같은 애들은 너무 정면을 보여주는 건 좋지 않아요. 지금 보면 이게 정면 사진인데 굉장히 무섭습니다. 예, 인상에 대한 이미지도 좀 잘 안 나오고요. 각 동물마다 그 얼굴의 인상을 표현할 수 있는 뷰가 달라요. 근데 이제 새 같은 경우는 보통 이게 측면에서 봤었을 때 나온 이 부리 이미지가 걔에 대한 이미지를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앞모습 같은 경우는 이 부리에 대한 이미지가 상당히 많이 죽겠죠. 그냥 일자로 이렇게 쭉 내려와 있으니까 굉장히 무섭단 말이야. 지금 보면은 이런 식으로. 그래서 선생님이 봤을 때 이렇게 너무 가까운 모습을 보여주는 것보다는 살짝 비스듬하게 옆을 보고 있는 느낌이 좋은데 또 너무 사이드 뷰 같은 경우는 이렇게 너무 사이드 뷰를 쓰는 것보다는 살짝 조금은 틀어준 느낌. 그래서 가장 추천하는 뷰는 한 요 정도의 느낌이 제일 좋아요. 눈은 굉장히 무섭게 나왔는데 어, 이런 식으로 좀 약간 옆을 들어왔으면 좋겠다. 눈이 두 쪽이 보이는 거는 사실 여러분들 채색하기도 힘들고 그 다음에 이미지에서도 조금 문제가 생겨요. 이 새 같은 경우는 이 미간 같은 경우도 굉장히 넓은 편이어서 이게 두 군데를 다 그리는 게 그렇게 썩 좋은 느낌은 안 든다. 뭐 약간 조금 더 틀어서 좀 두 쪽이 다 보일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대부분은 좀 앞을 보더라도 이런 식으로 한쪽 눈만 보이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다. 이거에 대해서 좀 아셨으면 좀 좋겠다. 이 얘기를 좀 해주고 싶습니다. 항상 얘가 가지고 있는 머리 모양, 그 다음에 부리, 그 다음에 눈에 대한 인상, 콧구멍, 그 다음에 얘가 가지고 있는 얼짱각급까지 여러분들이 얼굴을 좀 찾아 나가주면은 좀 좋겠다. 이 얘기를 해주고 싶고요. 자,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동사에 관해 가지고도 좀 얘기를 해볼 텐데, 자, 이 앵무새 같은 경우는 얘가 가지고 있는 어떤 특징이 무엇이냐? 새니까 날아가는 거겠죠? 그럼 날아가는 모습을 그려야겠죠? 너무 서 있는 것보다는. 그러면은, 선생님, 앞쪽부터 뒤쪽까지 다, 이렇게 날아가는 모습을 그려야 되나요? 오히려 앞쪽은 좀 이렇게 날아간 모습으로 동적인 느낌을 보여준다면은 배경부는 약간 정적인 느낌을 주면서 통일과 변화에 대한 이미지를 보여주셔도 괜찮아요. 그래서 앞쪽에서는 이런 식으로 좀 날아가는 각도를 보여주고 뒤쪽 같은 경우는 좀 이렇게 서 있는 느낌을 보여주는 것도 선생님은 괜찮다. 오히려 좀 너무 다 날아간 거면 그리기도 힘들고 시간상의 비효율이 있기 때문에 그 정도 이해하고 있으면 좀 좋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날개는 어떤 모습을 보는 게 좋냐. 보통 이제 사이드 뷰를 그릴 때 여러분들 제일 많이 실수하는 게, 자, 얘가 나는 모습이 지금 여기서도 보이겠지만은 이 날개랑 반대쪽 날개랑 다른 각도를 가지게 된단 말이죠. 근데 이거를 마치 180도로 이렇게 날개가 어딨니?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 날개가 나오면은 정확하게 똑같이 평행해서 여기를 정확하게 똑같이 평행해서 하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러면 얘가 날개가 이렇게 뒤쪽으로 완전 이렇게 탁 접힌 거란 말이죠. 그거는 좀 아니다. 네.
거기까지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좀 날개를 이쁘게 그릴 것인가? 일단 양쪽 날개를 이런 식으로 그리는 거. 뭐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해요. 다만 조금 시간상으로 오래 걸릴 수는 있다. 그래서 한쪽은 선생님의 추천은 이렇게 넓게 나온다면은 한쪽은 조금 더 이렇게 좁게 나오는 편이 좋아요. 이게 나오는 각도 자체가 자, 한쪽 날개가 이런 식으로 있다고 쳐봅시다. 그러면은 절대 피해야 되는 거는 이런 식으로 평행하면은 절대 안 된다는 거. 첫 번째고, 보통 이런 식으로 날개가 있다면 반대쪽은 조금은 좁게, 약간 좁게 나와야지 이게 날개에 대한 각도가 맞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얘 또한 이런 식으로 날개에 기준축이 있을 때 날개 기준축이 있을 때 한쪽으로는 이런 식으로 날개가 나온다면은 한쪽으로는 이쪽으로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거고 또는 약간 이쪽으로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이쪽으로 나올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날개에 대한 각도들을 잘 지정해가지고 그려주면은 좀 어울리는 날개 각도를 좀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이 생각이 들어요. 자, 그래서 날개 그리는 방법은 여기까지고 다양한 동새들이 있는데 선생님은 항상 자연물을 그릴 때는 이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 좀 최대한 많이 그려봐야 돼요. 그러니까 너무 이론적으로만 그냥 내 뇌에서의 어떤 상상, 그냥 내 머릿속에서의 어떤 상상으로만 그리게 되면은 반드시 어딘가에 좀 삐끗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선생님처럼 좀 다양한 사진 자료들을 찾아가지고 뭔가 나는 이런 뷰를 하고 싶은데 이런 뷰를 하고 싶은데 이런 식으로 내가 원하는 동세를 가지고 있는 사진 자료를 찾는 거죠. 사진 자료를 찾은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그 후에 선생님이 말했던 이론들을 적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걸 보고 그리는데 이걸 따라 그리기만 하면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좀 틀리는 부분들이 발생하는데 그래 얘가 생각보다 날개가 컸지 꼬리가 상당히 길었지 얼굴에 대한 인상은 이런 특징이 있었지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좀 잘 체크해가지고 그려주면은 좀 크게 틀릴 일 없이 좀 그릴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좀 요약하자면 첫 번째는 좀 내가 원하는 동세의 사진 자료를 찾아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후에 얘가 가지고 있는 어떤 비율, 그 다음에 인상에서의 어떤 특징들, 그 다음 기초 디자인에서의 어떤 전략적인 그런 동세들을 찾아가지고 그림을 그려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 정도를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이번 시간에는 선생님이 앵무새가 가지고 있는 어떤 특징적인 부분을 그냥 컴퓨터로 같이 보면서 이렇게 얘기해 줬는데 여러분들 아이디어 스케치할 때 그 부분 잘 참고해서 그려줬으면 좋겠고 다음 시간에는 컬러링을 어떻게 표현하는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듣느라 고생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보겠습니다.